계속해서 내용 좀 같이 보겠습니다. 효과적인 이제 내부 모집 전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부 모집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 이게 또 핵심이 되는 게 외부 모집하는 경우는 상당히 조금 많이 고려되어야 될 과제가 비용입니다. 어, 최소의 비용을 주고 가장 적합한 인재를 모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런데 이제 그게 말처럼 쉽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모집 원천별로 한번 비용을 분석해 봐라 하는 거예요. 외부를 할 때는 모집 원천별 비용 분석. 그래서 예를 들면 외부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뭐 임직원의 추천을 한다든가 구인 광고 이게 많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고용 대행 기간이 좀 또 굉장히 많습니다. 뭐 잡 뭐 붙은 거 많죠. 그다음에 이제 대학에 좀 보낸다든가, 그다음에 이제 온라인 모집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외부 모집 원천을 활용하게 되는데 핵심이 뭐라고요? 어떤 것이 전체 비용을 감안해야 된다. 그래서 전체 비용을 감안해서 어떤 방법으로 외부 자원을 인적 자원을 모집할 것인가. 이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어떤 회사에서 여기에 여러분 그 교재 254페이지에 보면 요 요게 어떤 건가 하니까 어 지금 미국에서 했던 자료죠, 이게. 했던 자료인데 이 원천별로 모집 원천별로 비용을 분석을 했어요. 여기 이제 밑에 나와 있죠, 그죠? 모집 원천별로 비용을 분석을 해보니까 어, 여러 가지 이제 루트가 많다고 그랬죠. 자, 원천이 어디 있냐? 뭐 지방 대학에서, 그다음에 유명 대학, 임직원의 추천 여기 쭉 나와 있죠. 신문 광고 해갖고 온라인, 그다음에 헤드헌터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쭉 봤는데 여기서 보니까 이제 조금 이 지방 대학의 예를 들어 한번 볼게요. 자, 지방 대학에서 제출된 이력서가 200개였는데 면접에서 떨어진 애가 그러니까 175명이니까 25명이 면접에서 아웃됐고 채택률은 87%고 적격자 수는 100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200명 중에서 적격자가 100명이니까 57%가 채택이 되어졌고 채용을 진짜 수락한 사람 채택이 100명을 채택했는데 오케이. 본인도 좀 나는 채택이 되어도 안 가는 경우도 있잖아. 그래서 이제 100명 중에 90명이 됐다. 채택률이 90%고 누적의 채택률은 뭐냐? 결과적으로는 200명 중에서 90명이 됐으니까 45%죠. 그 다음에 총 비용은 얼마 들었냐? 3만 불이 들었다. 요 200명 처리하는데. 그러면 고용 건당 얼마 드는 거예요? 비용이 333불이다. 뭐 요거는 간단하게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요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분석해 본 결과는 어떻습니까? 모집 원천이 어딘가에 따라서 채택률, 여기서 말하는 채택률도 다르고 비용도 다르고 당연히 고용 건당 비용도 다르겠죠. 그럼 회사에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 어떤 원천을 활용해서 모집을 하는 것이 외부 모집을 하는 것이 더 유용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여기서 한번 보십시오. 지금 채택률 같은 관점에서 보면 어떤 것이 가장 높습니까? 헤드헌터 거죠? 이거 한번 잠깐 봐봐요. 헤드헌터를 통해서 모집한 경우는 뭡니까? 제출된 이력서가 20개예요. 면접 20개 그대로 갔고요. 100%입니다. 채택률이. 적격자 수는 한 명 빼고 다예요. 19명이에요. 그럼 채택률은 95%고 채용하겠습니다. 채용 원서를 냈으니까 이력서를 냈으니까 15명이 한 4명 정도가 빠졌죠. 79%다. 이렇게 되고 누적 채택률은 전체 20명 중에서 15명이 됐으니까 75%죠. 여러분 누적 채택률이 제일 높아요. 그러니까 뭐 어떻습니까? 헤드헌터라는 프로세스, 헤드헌터를 통해서 외부 모집을 한 결과가 채택률이 가장 높더라. 그런데 이제 비용이 어떻습니까?
이게 보겠지만 9만 불이 들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 사람당 얼마예요? 6천 불 정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헤드헌터가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또 헤드헌터가 적격자를 가장 괜찮은 사람들을 왜 헤드헌터는 그 분야의 전문가 그룹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헤드헌터를 통해서 하는 게 가장 적합한 사람을 뽑는 데는 굉장히 유리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헤드헌터를 통해서 좀 20명 내면 15명 정도는 적격이에요. 뽑아요. 근데 비용이 한 사람당 6천 불 정도가 드는 거예요. 반대로 한번 볼게요. 이게 임직원 추천을 한번 봐봐. 임직원 추천. 임직원 추천. 요 파트. 임직원들이 추천을 해서 이제 외부 모집의 원천을 삼았다. 50명이 제출됐는데 면접에 45명, 채택률 90%, 적격자 수 40명, 채택률이 89%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보니까 채용을 수락한 사람이 35명이고 채택률이 자연히 88%. 그 다음에 누적 채택률이 총 50명 중에서 뭐 35명이니까 70% 정도가 누적 채택률이다. 그런데 이제 임원들이 추천을 했기 때문에 비용이 15,000불이에요. 그래서 1인당 얼마입니까? 여기서 보면 1인당 고용건당 비용이 429불이에요. 여기 보세요. 누적의 채택률은 뭐 헤드헌터나 임직원 추천이나 비슷하잖아요. 그죠? 추천하면 합격할 가능성이 70%, 70 상당히 높다는 거잖아. 상당히 합격의 가능성도 높고 좋은데 차이가 있는 게 뭡니까? 헤드헌터와 임직원 추천했을 때 1인당 고용건당 비용이 확연하게 차이 나죠. 이건 한 명 뽑는데 6,000불인데 429불이니까 10분의 1도 안 되잖아요. 한 15분의 1 정도 되나요? 이렇다면 임직원 추천이 상당히 이런 내부 고용의 원천으로 임직원을 활용하는 게 상당히 유익하다. 뭐 이런 결론도 낼 수 있겠죠. 그러면 신문 같은 경우는 또 뭐 이 신문 같은 경우는 있죠. 신문을 통해서 하는 거, 온라인을 통해서 하는 거. 온라인이 제일 비용이 쌉니다. 이게 50불 정도. 그래서 온라인이 그만큼 대신에 온라인 접수는 어떻습니까? 제출된 게 10,000개 된다 하더라도 면접이 한 700개밖에 안 돼요. 엄청나게 안 되죠. 채택률이. 온라인으로 했을 때 검증이 잘 안 된다는 거잖아. 이런 부분들의 한계가 있더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전부 다 다릅니다. 다른데 이제 이게서 모집 원천별로 비용 요소를 충분히 고려할 수밖에 없다. 또 특별히 이 모집을 놓고 예산이 할당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할당, 예산을 먼저 할당을 해요. 그러면 이제 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가? 내가 지금 주어진 예산으로 몇 명을 모집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전략을 이제 이런 비용 요소를 고려해서 어, 모집 계획을 짜야 된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인 고용당 모집 비용 조금 전에 있는데 이제 앞에서 봤듯이 모집 원천별로 비용 분석도 하고요. 두 번째는 1인 고용당 모집 비용을 좀 분석한다. 이 계산식이 있어요. 한 사람 고용하는데 1인 고용당 모집 비용을 분석할 때 보통 그 공식이 이렇습니다. 이게 H분의 이 부분을 여러분 조금 잘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요 파트가 되겠습니다. H분의 SC. 이제 H는 뭐예요? 여기서 얘기했듯이 총 고용 인원입니다. 뭐 100명 뽑다, 120명 뽑았다. 그 다음에 SC는 뭐라고요? 소스 코스트, 총 모집 원천 비용. 이 모집에 관련된 모든 비용을 이제 SC라고 해요. 그러니까 소스 코스트, hires, 사람 숫자 hires. 이렇게 해서 이제 쭉 해보니까 요 SC는 뭘로 구성이 되어 있냐? AC, AF, RB, NC다. 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광고비 지출료 합계, 총 추천해 줬을 때 보너스 주는 거 합계, 대행 기관으로 했을 때 대행 기간 지출료 합계.
요 비용을 그다음에 여기서 뭐 이 비용 이 고용과 관련되어 있는데 알게 모르게 조금씩 들어간 비용이 있다. 이제 이런 비용인데 보통 제로인데 또 나타나는 경우도 있겠죠. 요 항목에 관계없이 들어가는 고용과 관련된 비용이 있다면 NC로 쓰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걸 다 더해요. 다 더해서 숫자로 나누면 그것이 1인 고용당 모집 비용 분석이다. 요 비용 분석에 의해서 결과가 나오는 거죠. 이제 이게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요 데이터에 근거하면 어떻습니까? 119명을 뽑았는데 SC가 49,300불이다. 이렇게 하니까 인당 414불 정도가 이 모집 비용이 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외부 모집을 할 때는 계속 나오는 과제가 뭔가요? 외부 모집할 때 비용, 인당 비용을 어느 정도 책정할 것인가? 이게 지금 우리의 예산하고 맞는가? 이제 이런 것을 고려해서 외부 모집 전략을 짜야 된다. 그러니까 원천별로 비용도 다르고 또 1인당 고용 모집 비용이 일반적인 경우는 2번과 같이 이렇게 해서 모집 비용을 계산해서 좀 전략을 짜야 된다. 이제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외부 모집 전략에서 많이 쓰는 건데요. RJP라고 그래. Realistic Job Preview. 외부 모집을 할 때 그 직무에 대해서 미리 아주 실제적으로 이 직무는 이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이런 부정적인 측면이 있고 이런 것이 필요하다. 보세요. 네, 이걸 설명하는 것을 현실적 직무 소개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리얼리스틱 잡 프리뷰 말 그대로입니다. 프리뷰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일에 대해서 실제적인 거 있는 그대로를 그러니까 있는 직무를 있는 그대로 미리 보여주면서 사람들에게 모집할 때 외부 자원을 모집할 때 이걸 현실해 주는 겁니다.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전략인데요. 한번 보세요. 일반적으로 직무 소개를 할 때 그 직무를 수행하면 긍정적인 측면을 주로 많이 부각시거든요. 당신이 이걸 하게 되면 이렇게 승진하고 뭐 이런 장점이 있고 이 정도의 보수를 받는다 이런 것만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현실적인 직무 소개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포함하여 있는 그대로 직무의 모든 측면을 지원자에게 알려주는 것. 여러분 이게 굉장히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당사자라 하더라도 이거 조금 좀 여러분에게 의미가 있지 않아요? R, J, P 좀 더 구체적으로 리얼리스틱하게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제 실제로 이렇게 외부 모집을 할 때 그런 원천들에게 그 당사자들에게 이런 현실적인 직무 소개를 했을 때 어떤 결과를 가져왔더나 이제 조사된 게 있는데 보니까 종업원의 직무 만족의 개선이 되더라. 그럼 그렇겠죠, 그죠? 부정적인 측면을 몰랐는데 가서 보니까 내가 생각지도 않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 정말 이거는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 충격적이다. 나한테 안 맞다. 이래 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외부 모집 전략을 세울 때 현실적인 직무 있는 그대로 여기서 말했듯이 뭡니까?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을 있는 그대로 직무에 대해서 모든 측면을 지원자들에게 세밀하게 알려줌으로써 그걸 알고 이 직무에 채용이 된 사람하고 현실적인 직무 소개가 없이 그냥 좋은 거 대충 그럴 거야. 뭐 이런 장점이 있대. 주로 장점을 많이 부각시키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하고 실무에 선발이 되어줘서 실무를 진행할 때 종업원들의 어떤 만족도가 상당히 달라지더라 하는 결과를 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가 하는 이직이 감소되어지더라. 이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회사에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이직 부분이거든요. 이직. 여러분 이직이 회사도 그렇고 개인에게도 상당한 코스트 요인이 발생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회사 다니다가 조금 그만두게 될 때 여러 가지 이유로 그만두게 되겠죠. 뭐 불가피한 경우도 있을죠. 그러나 이제 자발적으로 이직을 하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본인에게 다가오는 거는 감수를 해야 되고 조직의 관점에서도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이직이 찾다는 것은. 그런데 이렇게 현실적인 직무 소개를 했더니 자발적인 이직이 감소되더라. 좋은 결과.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이 개선되더라 하는 건데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정직성, 개방성. 요즘 뭐 대충 조금 부정확한 사실, 조금 더 숨기고 싶은 것이 있을 수 있으나 이런 그걸 계속 숨길 수는 없죠. 시대 자체가. 뭐 오픈이 요즘 개방이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그럼으로써 의사소통이 개선되더라. 있는 그대로 내가 알고 왔다. 그래서 알고 하는 거하고 그러니까 좀 정직하게죠. 서로 신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현실적인 직무 기대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이미 알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직무를 잘할 수 있는 기대감이 높아지더라. 이제 이런 것들이 현실적인 직무 소개의 장점이더라, 효과더라 하는 거죠. 여러분 괜찮죠, 그죠? 그 예부 모집할 때 이렇게 되어지면 좋겠어요. 근데 무조건 이런 거 아무것도 모르고 갔는데 뭐 이게 나한테 안 맞다. 그래서 그만둬야 되겠다. 뭐 정직하지 않은 것 같다. 이제 이런 이유가 생기기 때문에 외부 모집을 할 때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런 RJP 같은 거는 상당히 좋은 제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게 나와 있는 게 여러분 교재 조금 하나 보고 넘어가면 좋겠네. 여러분 교재 그 25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257페이지 그 잠깐 보면은 내부 모집 전략하고 외부 모집 전략을 우리가 이제 소스별을 가지고 봤는데 전략이 언제 이런 것들이 활용하면 좋으냐, 또 내용이 어떤 거냐 하는 걸 잘 요약 정리된 게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다시 한번 보죠. 여러분 교재 257페이지 보면 내부 모집 전략 네 가지 얘기했습니다. 제가 그 인적 자원 정보 시스템을 활용하라 하는 거. 그 다음에 잡 포스팅을 하자 하는 거. 그 다음에 성과 평가를 해서 인재를 파악한다. 내부 모집이니까요. 그 관리자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했던 성과. 그 다음에 이제 많이 활용하고 있던 게 평가센터. 한 2박 3일 정도를 해서 뭡니까? 뭐 면접을 해다든가 상황 역할 롤플레이를 해본다든가 프레젠테이션을 해본다든가 사례를 주고 사례 분 어떤 케이스를 주고 이 케이스를 얼만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한 2박 3일에 걸쳐서 하는 걸 이제 평가센터, 어세스먼트 센터를 활용한다. 이제 요게 내부 모집 전략이고 네 가지가 활용한다는 거고 외부 모집 전략에서는 아까 비용이 중요하다. 그래서 모집 원천별로 비용 분석하고 그럼 1인당 1인 고용당 모집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느냐.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봤듯이 아주 현실적인 직무 소개를 통해서 만족도를 높이는 이런 것들이 어, 실제적으로 이 채용에 그러니까 내부 모집 전략인가 외부 모집 전략인가에 따라서 취할 수 있는 회사가 취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들이다. 요걸 여러분 좀 잘 기억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지금까지는 사용자, 다시 말하면 기업 입장에서의 어떤 채용, 기업 입장에서의 어떤 채용할 때 내부 모집이 어떻고 외부 모집이 어떻고 이걸 우리가 지금까지 봤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봐야 됩니다. 기업만 뭐 자기가 갑인가요? 뭐 물론 갑이죠. 사람을 뽑아주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 기준에서 가지고 전략을 펴는데 지원자 관점에서도 이 모집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지원자 관점에서 본 채용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하고 이 모집에 임해야 된다는 건데요. 자,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서는 휴먼 리소스입니다. HR이라고 보통 합니다. HR 담당자들은 지원자들이 직장을 탐색하고
새 직장을 구할 때 무엇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지 지원자 입장에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당연하겠죠, 그죠? 오늘 지원자들, 우리 회사는 어떤 조직이든 좋은 인적 자원을 뽑기 원해요. 선발하기 원하죠. 그거는 회사 생각이고. 그러면 좋은 인재를 뽑기 위해서 오늘날 내가 뽑고자 하는 사람들이 어떤 요인을 크게 생각하느냐?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우리 회사에 이 좋은 인자들이 어플라이를 하느냐? 이것이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게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서 지원자들이 직장을 탐색하고 직장을 구할 때 무엇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지를 알고 그 지원자들이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요인들을 놓고 모집 전략을 세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 무조건 우리 회사는 이래 올라오고 말라 마라. 여러분 이거는 조금 무책임한 것이죠. 또 지원자 입장에서 보면 호감이 별로 안 가죠. 그래서 자 그럼 지원자들이 뭘 주로 보는가 하는 것을 한번 봤습니다. 이 밑에 표 7-8을 한번 보시죠. 거기 보면 이제 이게 나와 있죠. 이게 보면 지원자의 직장 탐색과 직장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그 이제 대동소이한데요. 대동소이한데 핵심이 뭐냐? 선행률 이런 게 있더라는 겁니다. 회사의 명성. 여러분도 아마 똑같은 의견일 텐데 회사의 명성 무시할 수 없죠. 이건 뭐 끝까지 따라다니는 지원자들이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자기가 어떤 어플라이를 할 때, 그러니까 어떤 모집을 하는 회사의 어떤 명성, 이거는 무시할 수 없는 요소다. 그 다음에 쉽고 빠른 지원 절차. 그런데 지원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든가 또 너무 오래 기다려야 된다든가 이건 이제 보장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것도 중요하더라. 그 다음에 이제 또 핵심적으로 보는 게 이것도 있습니다. 채용 담당자들의 행동. 이거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내가 이제 어플라이하고 또 채용 담당자, HR 담당자입니다. 이 사람들하고 컨택을 하는데 컨택을 하면서 그 사람 채용 담당자들의 행동을 통해서 이 회사가 굉장히 호감을 줄 수도 있겠고 또 어떻습니까? 보니까 영 비호감이야. 비우호적이야. 이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자, 이 부분도 어, 굉장히 선택하는데 영향을 많이 주더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적합성에 대한 지각. 요 부분은 우리가 조금 이따 한 번 더 볼 텐데요. 여러분, 적합성은 무슨 적합성입니까? 이 일이 인간 나에게 잘 맞는가? 인간과학적입니다. 나에게 이 일이 적합한가? 이것에 대한 정확한 지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일이 나한테 정확히 맞다. 나한테 가장 어울리는 직무다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우선적인 입장에서 그 업무에 어플라이를 하겠죠. 이게 적합성에 대한 지각입니다. 이거 없이는 여러분 지원 행동을 한다.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도 지각하지 않고 어플라이를 한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무책임한 일이 되어지고 본인에게는 뒤에 롱런 하는데 상당히 한계를 가지겠죠. 이제 이런 선행 요인들에 근거해서 일반적으로 지원자들은 새 직장을 찾는다, 지원서를 낸다, 채용 제의를 수락한다. 앞에서도 봤듯이 어떻습니까? 채용이 결정되어졌다고 해서 모두가 수용하는 것은 아니죠, 그죠? 여러분도 이제 한 개만 내는 것도 여러 군데 내고 또 채용 과정에서 내가 받았던 인상 때문에 채용이 되어졌는데 최종적으로 뭡니까? 제의를 리젝트,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지원자들의 선행 요건이 잘 구비되어지면 이런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지원자들의 행동들 찾을 때 어플라이 한다든가 원서를 적극적으로 낸다든가 채용 제의에 수락한다 할 때 긍정적인 반응을 하겠죠. 그래서 이걸 놓고 그래서 이 지원자 관점에서 이런 부분도 인사 담당자가 충분히 고려한다. 가령
오늘 우리한테 지원하는 사람들이 뭘 보고 지원하지? 이분들이 지원하게 되는 선행 조건이 뭐지?에 대한 요인은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명성, 쉽고 빠른 지원 절차, 채용 담당자의 행동, 아까 적합성 조금 더 설명한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교재 280페이지, 260페이지 한번 보세요. 거기에 적합성에 대한 지각 그 내용이 나오는데 한번 보세요.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구직자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 또 직무의 특성이 이 구직자하고 그 직무와 기술이 잘 맞느냐, 적합하냐. 이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인간공학에서 이걸 많이 타치를 했었습니다. 내 적성에, 내 성격에,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직무이냐, 아니냐는 것이죠. 적성에 맞지 않거나 성격에 어울리지 않거나 내가 가진 능력으로 커버를 못하게 될 때는 오히려 그 분야에 결정되어지는 것이 채용되어지는 것이 나한테 훨씬 더 큰 어려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적합성에 대한 지각 이런 것들은 이 지원자가 굉장히 선행 요건으로서 중요한 요인이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까지가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봤던 이 모집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제 그럼 이제 모집이 되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채용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습니까? 자, 채용을 해야겠죠. 그럼 이제 채용을 이제 선발을 한다라고 하는데 요 선발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에게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수업을 모두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